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자, 컴백홈한 우리의 또 외국인 현물 선물 모두 다 오늘 들어오게 되면서 코스피는 또 강세 그리고 코스닥도 2차 전지주의 해맞단 군단으로 인해서 오름세를 나타낸 움직임입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특히나 뭐 반도체 2차 전지주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고요. 중국 양해를 앞둔 철강 그리고 금속 테마주의 차익 지점 매물들도 출회가 됐습니다. 정말 갈팡질팡하는 증시 속에서 테마주의 장세는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점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올림픽을 통해서 현명하게 종목을 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투자 올림픽 검색하시면 또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지금 방송도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해설위원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투자해야 한다면 이분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타 강사죠.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합니다.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월요일에 또 기분 좋은 스타트 어떻게 좀 마감장 하이라이트 보고 계신지 먼저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매일 급등할 종목을 찍어드리는 6시의 남자 일타 전문가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 6일이네요. 벌써 2월 달이 지나고 3월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3월 6일 마감 하이라이트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지수도 그렇고 한겨울 이번에 엄청 추웠는데 오늘 날씨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지수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특히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합니다. 2차 전지하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왔고 오늘 장 초반에 시작됐던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을 포함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중소형주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 막판 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내일도 조금 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지난주에 보니까 반년 만에 벌써 6개월 만에 800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올해는 특히 상반기에는 상승장 이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예금, 적금도 좋은 재테크이지만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매매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 지수가 좋으니까 단기 매매보다는 이제 지수를 부양하는 대형주, 우량주 매매를 해가지고 특히 매매와 손절과 이런 걸 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매수하시면 꾸준히 매수하셔가지고 한번 끌어가는 것도 올 상반기 전략일 것 같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지수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2차 전지 섹터도 지금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1,300원을 위해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특별한 악재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환율은 1,296원으로 내려왔고 조금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을 흔들 수 있는 악재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안정화되고 있고 코스닥은 800선을 회복했고 앞으로 상반기는 지수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식 투자 특히 우량주 매매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1.2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76%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 3월 첫 거래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 있습니다. 상승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닥 포함해서 1,300개 종목 상승했고요. 하락은 1,000여 개 했지만 흐름상으로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한 느낌에 있습니다. 내일도 흐름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지수도 다우, 나스닥 다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특징 종목을 상한가 종목을 3개 말씀드릴 텐데 먼저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 3종목 중에 2종목은
이수화학, 에코프로 HN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섹터는 아니지만 전고체 배터리 섹터입니다. 이런 사업 기대감으로 연일 상승하다가 오늘 상한가를 찍어줬는데 아마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수원 사업장을 최근에 방문했던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이 너무 강하니까 그 파생되어 있는 전고체 배터리, 그다음에 폐 배터리 관련주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HN도 상한가를 갔는데 에코프로 BM들이 엄청나게 강하죠. 하지만 시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은 에코프로 HN까지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에코프로가 이 회사의 지분을 31.4% 갖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HN 상한가 가서 내일도 아마 갭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갭 상승한 거 먹으시고요. 시가를 깨지 않는다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 극대화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볼 게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인데요. 휴맥스 홀딩스도 관련주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는 제일전기공업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사업 본격화한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보면 전기차 이슈입니다. 2차 전지도 전기차이고 원통형 배터리 전기차이고 게다가 충전소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 이슈들 지속적으로 강하다. 오늘 하루는 정말 2차 전지로 시작해서 2차 전지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내일은 또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하실 건데 제가 방송 후반에 2차 전지에서 파생되는 굉장히 좋은 선수 가지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마디로 2차 전지의 하드캐리였다라고 또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또 복귀 한 번쯤 또 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이렇게 또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봤다면 또 우리 해설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종목들 또 얼마나 잘 갔는지 거기에 대한 또 중간 점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수익률 얼마나 좋은지 화면으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첫 번째 선수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인데요. 2월 7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고요. 58,900원, 장중에 또 수익률 현재 살펴보시면 10.71%를 터치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선수는요. 2월 8일에 얘기해 주셨던 현대모백스라는 종목입니다. 최고가 대비로 지금 거의 5% 가까운 지금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언제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그 슈팅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들어볼게요. 자, 디오와 MK전자 모두 다 지금 7%, 5% 수익률 나타냅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선수들도 체크해보죠. 꿈비라는 종목은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게 꿈인가요? 수익률이 50% 이상 껑충 뛰어 올랐는데 60%까지 갈 수 있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토스도 7% 현재 수익률 나타냅니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박수를 크게 또 이렇게 치고 싶습니다. 많은 또 종목들의 선수들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뿌듯한데요. 저도 저런 계좌 갖고 있으면 해설위원님 참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네, 뭐 꿈비가 사실은 1등을 그쵸. 탈환해 버렸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꿈비가 1, 2, 3등 금은동에도 있지 않았었는데 지난주에 단숨에 5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1등을 탈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되게 또 재밌는 게 꿈비를 사실은 입절하고요. 또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꿈비가 그 다음날 시가갭 뛰고 하락을 할 때 노란톡방에서 꿈비에 대해서 사실은 상승이 나오지 않으니까 불평을 하시고 나가신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꿈비를 말씀드리고 이 음봉에서 시가갭에서 청산했지만 그 다음에 흐름이 이렇게나 많이 나왔습니다. 추천하고 고점 대비 52.8%거든요. 상한가를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꿈비 사실은 아직도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꿈비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꿈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저출산 관련 이슈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3월 중순까지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 꿈비, 비스토스, 뭐 제로투세븐 이런 관련주들 관심적으로 놓고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올림픽 선수들 지난주까지 19명의 선수를 등판시켰는데요. 지난주에 꿈비가 갑자기 상승이 나오면서 금은동이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은 10명의 선수들도 다 이번 주에는 흐름 좀 지켜보면 큰 흐름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해드리면
놀라운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데일리 방송을 오픈하고 딱 한 달이 됐는데 총 19명 선수 중에 꿈비가 갑자기 금은동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52%의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게 첫 번째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선수 중에 19명의 선수 중에 고가 대비해서 모두 다 수익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그 종목들은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만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9명의 선수들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종목이 한 종목도 빠짐없이 방송에서 말한 종목이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보시고 방송 후반에 올림픽 선수들 꼭 픽하셔가지고요. 고점은 누구도 논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매수 지점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의 중심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두 명의 선수 제가 시간이 되면 다 오픈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루율은 100%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상위 랭크된 선수들 수익률을 보면 먼저 20%가 넘는 것만 골라보면 플리토, 그다음에 지난주에 금메달 링네트, 그다음에 미래나노텍, 오늘의 꿈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승했던 종목의 수급이 끝났다 이런 종목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건 미래나노텍, 꿈비는 더 보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꿈비 지금 음봉이 나왔지만 아름다운 횡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제가 노란톡방에서 꿈비 흐름 보고요. 내일 안 가면 모레 또는 3월 중순까지 꿈비 흐름 지속적으로 팔로우 할 거니까 꿈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못 간 10명의 선수들도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뛸 수 있는 흐름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꿈비 선수가 급등이 나오면서 50%를 돌파했죠. 순위 바뀌어서 한꺼번에 금메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위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고요. 주식이라는 게 언제라도 흐름이 바뀔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즐거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MK전자라는 종목을 저희가 공략을 했었는데요. MK전자가 오늘 드디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MK전자 차트 한번 복기를 좀 간단히 해드릴 텐데 MK전자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보여드릴 텐데요. MK전자가 상승을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죠. 제가 MK전자 갈 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겁니다. 아름답게 기간 횡보를 하고요. 다행히 21선까지 깨지지 않고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당연스럽게 MK전자는 노란톡방에 익절했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모든 종목 19개 선수 중 19개 선수가 MK전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1% 수익도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10% 수익도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MK전자까지 수익이 나오면서 19명의 선수들이 다 수익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1월 31일 날 시작한 이데일리 방송이 지난주까지 해서 19명의 선수가 나왔고 누적 고가 대비해서 240%라는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여하튼간에 고점 매도를 하셨는지 그냥 매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매도가 됐다는 거죠. 익절이 됐다는 걸 관심 있게 보시고 오늘 또 관심 있는 종목, 관심 있는 선수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점이 지수에 상관없이 단기 매매를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수가 좋을 때는 우량주를 잡아서 끝까지 갖고 간다는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제가 노란톡방에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꿈비, 미래나노텍, 링네트 우선 금은동이 됐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방송 보시고요. 타 방송사에서부터 따라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이데일리 저 보시는 분들은 방송 끝에 나오는 종목들 잘 보시고 본인 포트에 넣으시고 본인 직접 매매하셔도 좋고요. 자율 대응하셔도 저는 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방송 보시고 또 노란톡방 오셔가지고요. 대응 방안 받으시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래나노텍 30% 갔고요. 그다음에 링네트 30% 갔고 꿈비는 50% 갔기 때문에 금은동은 이렇게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지난주부터 월, 화, 수 방송을 하니까 방송 시간만 제가 노란톡방 열어놓을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내일장 저랑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은 흐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익률이 난리 났네요. 진짜 꿈비라는 종목은 꿈에 그렸던 수익률로 금메달을 바로 탈환했고요. 또 그리고 은메달은 링네트, 우리 미래나노텍 선수가, 우리 동메달은 링네트 선수가 오늘 딱 휩쓸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내일까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서 방송 참여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 오늘은 들어오시면 정말 좋은 점들이 많거든요. 뭐냐면 특별한
특별한 또 선물들도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합니다. 진짜 이 특별한 선물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딱 클릭하시고 네모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7455 바로 7455 누르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링크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제공해 드릴 거고요.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바로 딱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 노란톡방 링크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선물이 좀 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해설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선물 뭔가요? 사실은 특별하죠.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한 달 정도 준비했던 선물이고 USB 나올 때가 2달이 걸렸으니까 네.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귀한 선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는 게 지수가 빠질 때도 단기 종목을 어떻게 잘 잡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고요. 그것만 알면 내가 너보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종목 고르는 종가 베팅을 하는 법 그리고 노란톡방의 장중에 특히 10시 이전에 종목을 고르는 법에 대한 그 내용을 USB에 담았는데요. 그것만 비법 강의에 담았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기본 강의 내용이 먼저 중요합니다. 기본 강의는 총 4강에 대한 내용을 USB에 담았는데 첫 번째는 캔들에 대한 내용, 거래량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먼저 4강을 통해서 USB에 담아놨기 때문에 주식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이제 책을 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모르지만 매도만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중에 유튜브나 TV나 책이나 이런 강의에 대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압축해서 한 강당 5분에서 10분 언더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강의에 대한 내용을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방에 오래 계셨던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인지 이 강만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 기본 세팅은 다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USB의 핵심은 비법 강의에 있습니다. 비법 강의 내용 어떤 게 담겨 있냐면 비법 강의 같은 경우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급등주 매매를 하는 HTS 설정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모니터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 갖고 온 건데요. 비법 강의에는 제가 급등주 HTS 설정법이라고 해가지고 왼쪽 산 저는 모니터를 4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모니터 2개 쓰시는 분, 핸드폰 매매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시작할 때부터 모니터 4개로 배웠기 때문에 4개를 쓰고 있는데 이 화면에 저의 모든 10년, 15년의 노하우가 다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 없이 수정해 수천 수백 번 저장했다, 지웠다 해서 마지막으로 설정된 건데요. 이런 식의 설정법에 대한 내용을 HTS 내용을 USB에 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는 기존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왼쪽 상단은 일봉하고 일분봉에 대한 내용입니다. 왼쪽은 일봉이고 오른쪽은 일분봉이고요. 2개를 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략을 할 때는 일봉에 대한 위치를 봐야 되고요. 일봉 위치가 전고를 돌파하는 좋은 자리라면 일분봉에 통해서 수급의 현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뉴스하고 지수를 보는데요. 지수는 큰 시장의 섹터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창을 보는 거고 뉴스는 HTS상의 실시간 뉴스를 확인하고요. 여기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포털 사이트에 뉴스 2번, 3번 확인해서 제가 노란톡방에 공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화면이기 때문에 제가 세팅된 화면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 비법 강의 내용을 담아드렸기 때문에 이 USB에 대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게 일봉과 지수와 뉴스와 일분봉이 다 좋다는 전제하에 마지막 호가창을 확인합니다. 호가창을 보면 대량 물량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단주가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죠. 노란톡방 오래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단주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매수 취소를 하고요. 매수가 이미 된 종목은 짧게 손절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주가 들어온다는 건 그날은 그 종목이 거의 안 간다. 99.9% 안 간다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이 검색이라고 써졌던 게 왼쪽 하단에 보면 엑스레이 호가창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조회 상위도 있고 그다음에 옆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조건식의 결과치를 실시간 나오게 해놨습니다. 조건식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강연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 화면에서 마지막 관심 종목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급등주를 공개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들이 사실은 방송에서 하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이 강의를 비법 1강에 제가 10분에서 15분 강의에 담아드렸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화면이기 때문에 이 화면 캡처해 놓으시고 나중에도 본인 세팅할 때 세팅값의 기준치로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화면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 이 화면의 세팅 세부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고요. USB에 기본강 4강과 비프강 1강이 담겨있다. 이 내용을 노란톡방에서 공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봤는데 이게 뭐 이론도 보고 또 문제풀이 형식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제 이해하고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문제풀이도 함께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공부해 보시는 좋은 또 방향으로 수익 극대화 전략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요. 네모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세요. 7455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들어와서 인사도 나눠주시고 또 우리 멋진 해설위원님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하루 동안의 승부를 마무리 짓는 정말 하나의 1점의 빅매치 포인트 테마가 될 것 같은데, 자, 해설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시장에서 많은 테마들이 움직이는데, 자, 오늘 첫 번째로 볼 만한 테마 어떤 테마죠? 오늘은 뭐 2차 전지죠. 2차 전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 테마를 정하기도 어려웠다. 왜냐하면 2차 전지로 시작해서 2차 전지로 끝났고요. 에코프로 BM이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종목을 안 하고 계시면 약간 소외받는 느낌도 강할 텐데, 물론 저희 노란톡방에는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2차 전지 종목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2차 전지 섹터가 정말 강했다. 그리고 관련주는 오늘 말씀드릴 건 에코프로 BM하고요. 삼성 SDI. 대형주라고 해서 예전처럼 남들 10% 갈 때 1% 가는 게 아닙니다. 에코프로 BM이 한 달 동안 2배, 200%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크다고 해서 굳이 매매를 망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지금 에코프로빔이 오늘 기사를 봤던 시가총액 2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20조를 돌파한 종목이 오늘 상승률이 19%가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섹터가 메인스트림에 걸리면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하지만 고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내일도 가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계실 건데, 저희는 내일은 내일 시세 물어봐야겠지만 우선 시가 갭이 있고요. 고가가 종가로 깔끔하게 끝나기 때문에 내일도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하락의 신호인지 아니면 잠시 눌림의 신호인지 내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형주들이 가버리니까 조그만 종목들 있죠. 2차 전지 소부장주들까지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는데요. 나라 M&D, 이수화학까지 20% 넘는 또는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2차 전지주 아직도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장인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에코프로 BM을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진정한 승자일 수 있다 생각되는 거고요. 그분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말 초고수든지 정말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든지. 초고수라면 그분에 대한 뭐 정확한 분석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고,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에코프로 BM이 딱 걸려가지고 수익률이 100% 또는 80%난 거를 한번 맛보면 사실 이분은 앞으로는 단기 매매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왜 에코프로보다 지금 대장이 된 거냐면, 에코프로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에 물적 분할해서 신설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2차 전지의 대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코프로 BM이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 오늘 19.17%의 고가가 종가로 마감됐기 때문에 내일도 사실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봉의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일 실험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사가 시총이 120조 돌파했고, 올해 그러니까 1, 2, 3월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작년까지 하면 200% 올랐고 올해만 무려 130% 올랐습니다. 게다가 테슬라 전기차 할인 판매를 시작했고, 중국은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에 있는 전기차, 전기 택시, 전기 버스 2차 전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엔진 같은 역할이니까, 심장이니까요. 2차 전지가 앞으로는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거고요. 에코프로 BM 지금 차트도 보이면 차트적으로 보면 내일도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증권사 보고서를 좀 확인해 봤더니 증권사 보고서는 사실은 증권사에서는 목표 평균가를 16만
3,000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종가가 21만 7천 원이거든요. 증권사 보고서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증권사 보고서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하락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유안타 증권 보고서 내용을 보면 밸류에이션이 아직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지금 노란톡방에도 계신 분들 계시고 궁금해하신 분들 계시니까 기업 개요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대형 중에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캠텍 이런 종목들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2배 이상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의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세의 흐름, 10년 전에 조선주가 10배 이렇게 갈 때도 그런 흐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대장인 에코프로 BM. 작년 같은 경우는 아직 감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3,8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했다면 올해는 6천억, 그다음에 내년에는 8천억 정도. 특히 올해의 성장세가 크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까지는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 홀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방에 포스코 케미칼 포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수급적으로는 지금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큰 금액은 하지만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내일은 무조건 올라간다는 생각보다는 눌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증권사 보고서의 목표가를 넘어서 올라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들어가기는 사실 쉽지 않은 구간은 맞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다음 섹터인 제가 보는 오늘 올림픽 종목으로 선수로 갖고 온 리사이클링주, 즉 폐배터리 관련주를 지금 보시는 게 적재적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월화수 방송을 하니까 굉장히 고민하고 섹터별 종목을 선수를 가지고 오는데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이래서 이용준이 1타 전문가 이용준이 1타 스캔들이 어제 끝났습니다. 끝났지만 저는 올 상반기까지 1타로 갖고 갈 테니까 이용준이 왜 리사이클 관련 선수를 갖고 왔는지 이유를 들어보시고 내일 노란톡방에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내일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후반에 공개할 폐배터리 관련주, 리사이클 관련주 흐름 이제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도 노란톡방에서 들어오시면 이제 같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왜 1타 강사인지 알 것 같습니다. 진짜 또 이야기를 너무 잘 해주시고 있죠.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20조 원을 좀 돌파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2차 전지 테마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선수들 안에서도 2차 전지 테마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해설위원님.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뭐 에코프로 BM을 오늘 얘기해 주셨지만 또 다른 선수를 좀 본다면 어떤 선수 좀 그렇죠. 괜찮을까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는 단기 매매만 했기 때문에 중소형주, 특히 시총이 1,000억에 2,000억 언더인 종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하락할 때도 어떻게든 계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지 않으려고 했는 건데 지금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에코프로 BM하고요. 에코프로 삼성 두 번째 선수 삼성 SDI 선수를 말씀드릴 텐데 삼성 SDI 선수도 실제적으로 리튬 이온 2차 전지를 생산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대형주는 다 지수 따라 밀리니까 삼성도 하면 안 되고 삼성전자도 자꾸 떨어지고 카카오도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진 한국이 작년이었다면 올해 이제 2월, 3월을 지나면서 완전 판세는 바뀌었습니다. 에코프로 BM 보십시오. 그 큰 시총 20조짜리가 한 달, 두 달, 세 달 사이에 2배가 올랐고요. 삼성 SDI도 57만 원짜리 종목이 78만 원까지 오르기 때문에 50%가 한 달, 두 달 사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수는 삼성 SDI인데 이 선수 또한 2차 전지 섹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년 영업이익은 상승하고 있고 또 대형주, 우량주이기 때문에 유보율도 좋습니다. 이미 공략하신 분들은 오늘 고가했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신규 진입은 사실 쉽지 않은 구간이긴 합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왜 고민했냐면 2차 전지 대형주들이 너무 잘 갔기 때문에 그 다음 섹터 2차 전지가 가면 그 다음은 리사이클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노란톡방에 들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 리사이클링주를 공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삼성 SDI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좋은 구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오늘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GM과 배터리 합작 소식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시장 2차 전지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GM과 배터리 합작 공장 MOU 체결한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게다가
내용을 좀 봤더니 캐파 증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캐파가 증설이 된다는 건 그만큼 수요나 소비가 많기 때문이니까 삼성 SDI 여러분도 내일 보시면 좋은데 지금 대장은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그다음에 삼성 SDI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단기 고점일 수 있고 우량주들은 결국에는 가겠지만 눌릴 때 사시는 거지 올라갈 때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2차 전지 대장인 에코프로 PM이 내일 만약 하락을 한다면 따라서 당분간은 이 관련주들 횡보 또는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폭락은 안 나오겠죠. 베이스에 기본적인 재무제표나 영업이익 받쳐주니까. 하지만 굳이 고점에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섹터 바로 다음에 이어질 섹터가 오늘 종가 베팅 노란톡방에서 한 리사이클링 관련주, 폐배터리 관련 선수를 올림픽 선수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유자 영역들은 보유자분들은 보유자대로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되지만 이걸 지금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폐배터리 관련주 공략을 해드릴 테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SDI의 차트 한번 볼 텐데 지금 제가 왜 내일 더 가냐고 말씀드리냐면 보시면 78만 1,000원이라는 게 고가가 종가가 고가로 마감됐습니다. 분봉도 보시면 깔끔하게 지속적으로 올라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가 없고 고점이긴 하지만 종가 고가이기 때문에 삼성 SDI, 에코프로 PM 내일 쉽게 밀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률이 많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폐배터리 관련주, 리사이클 관련주를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 공략해 보시면 짧은 한두 세 사이에 100% 넘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의 옥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테마로는 꼭 봐야 될 거 2차 전지 테마다라고 했고요. 노란톡방에서 상한가 종목 저도 좀 주세요라고 하시는데 궁금하신 부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시장 질문들 노란톡방에서 남겨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네모난 지금 QR코드 스캔해서요. 7455 누르고 들어오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그냥 문자샵 3772번으로 이용진 이렇게 살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오늘 또 빅매치 포인트 두 번째 2차 전지 이후에 또 볼만한 또 다른 테마가 있다면 어떤 테마일까요? 돌고 돌아서 챗봇이 다시 된 것 같아요. 사실 2차 전지는 사실은 오늘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빼고는 섹터가 볼 게 없어가지고 원고를 어떻게 써야 되나 원고가 쓸 수 없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챗봇인 관련주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끄집어내갖고 온 섹터가 챗봇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문체부에서 한국형 챗 GPT를 개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하겠다 이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에 2차 전지 엄청난 흐름 속에 작은 흐름이 보여줬기 때문에 챗 GPT 보시면 좋은데 지금 시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섹터는 2차 전지, 챗봇, 그다음에 챗 GPT, AI 이렇게 정해져 있는 섹터가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갈지 모르고 또 하나 더 하면 저출산 관련주 섹터까지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대장은 솔트룩스 설명을 드릴 텐데요. 솔트룩스가 지금 챗 GPT 대장입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거의 지난해부터 한다고 한다면 거의 4배 가까이 올랐다고 보고 있어요. 10,000원 했던 종목이 지금 4만 원, 종가가 4만 원이니까. 하지만 앞으로도 챗 GPT가 캐파가 엄청 크고요. 시장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바로 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솔트룩스 설명을 해드리면 대화형 인공지능, 증강 분석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작년엔 영업이익이 적자였지만 올해는 흑자가 예상되고 흑자 전환되는 호재도 있고 그다음에 챗 GPT의 실제적인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솔트룩스가 오늘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2차 전지 보시느라고 솔트룩스 못 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상황에도 솔트룩스가 20% 넘게 상승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급등 배경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체부에서 KGPT, 그러니까 무조건 요새 보면 K-팝, K-웹툰, K-드라마, K를 다 붙이잖아요. GPT 우리나라도 선두에 서겠다 이런 취지로 KGPT 개발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솔트룩스는 과거에 그런 사업을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 재료는 여전하고요. 오늘 크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빵빵빵 터졌다기보다도 지속적으로 터지면서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1만 41,600원을 찍고 그래도 거의 비슷한 가격이 끝났기 때문에 종가가 고가
거의 마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부터 흐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챗 GPT 관련주는 솔트룩스 보시면 되는데 재료는 여전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솔트룩스가 단기적으로 급등이 최근에 4배 가까이 나온 만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솔트룩스보다는 이 다음에 설명할 이 선수를 한번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챗봇 관련주들 키 맞추기가 이제 시작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다 가고 갑자기 안 갔던 중소형 소부장주 중에서도 이수화학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챗 GPT에서는 다 갔고 아직 바닥에 있는 챗 GPT 종목 한번 가지 않을까 싶어서 솔트룩스보다는 지금 말씀드릴 선수를 한번 공략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목이 아파서 잠깐 넘기려고 했었는데 바로 비트9 선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9 선수 말씀드릴 텐데 비트9 같은 경우도 똑같이 챗 GPT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챗봇 관련주입니다. 비트9 선수는 최근 3일 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영업이익도 작년 결과가 흑자 전환 예상되는 종목이고 게다가 메타, 구글, MS, AI 데이터하고 그래프를 납품했던 이력이 있고요. 이미 한 번에 큰 시세를 냈던 지난주에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2선을 걸렸고 횡보를 받고 있어서 저는 만약에 비트9이 간다고 한다면 내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9이 내일 가지 못하면 21선이 깨진 상태거든요. 그럼 한참 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9 차트 한번 보면 저는 21선에 지금 걸려있는 비트9 선수가 솔트룩스보다 키 맞추기를 시작한다고 그러면 지금 21선에서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자리거든요. 만약 21선에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깨지면 이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챗 GPT에 키 맞추기를 하고 너무 올랐던 솔트룩스보다는 비트9 선수가 한 번 더 치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제는 노란톡방에서 흐름 공유할 텐데 만약 현재 구간에 종가에서 22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솔트룩스 대신해서 챗 GPT로는 비트9이 갈 수 있다. 이 선수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상승 나오면 맥점 한번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포 테마를 또 빅매치 포인트로 얘기해 주셨고 솔트룩스와 비트9 두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 결정적인 이용준 해설님의 한방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됩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투자 올림픽 여러분들은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짜 지금 해설위원님 노란톡방에 수많은 분들이 입장하고 계신데 노을님께서 선물이요 오늘 받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노란톡방 내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퇴근했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내일 제가 기본강 4강과 비법강 한강에 대한 HTS 설정법은 분명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 갈수록 돌아가라고 한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여튼 종목 봤고요.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뛰고 날고 싶은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뛰고 날고 하다가도 가끔씩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 강의 들으시고요. 노란톡방에서 들어오시면 공유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비법 강의 같은 경우는 HTS 설정법만 우선 확인하셔도 어느 정도의 팁은 얻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법 강의 1강 HTS 설정법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 여의도 강연회 할 때 가장 좋은 호응을 받았던 이유가 비법 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조건식도 다 오픈해 드려가지고 그때 강연에 오신 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모든 걸 다 풀어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물론 이걸 다 알려드린다 하고 똑같이 세팅을 한다 하더라도 저처럼 종목이 똑같이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와 본인의 또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걸 공유해서 저랑 똑같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 똑같은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오길 바라는 진심 마음이고, 그리고 어차피 지수가 좋아지면 매수하고 홀딩하면 수익들이 다 나니까. 하지만 지수가 안 좋을 때에 대비해서 공부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 비법강 1강 HTS 설정법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내일 출근해서 관련 내용들 또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을 한해서 공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비법 강의는 꼭 들으시고요. 기본 강의는 뭐 책을 들으셔도 되고, 하지만 제가 압축해 놨으니까 기본 강의 5분, 10분 이런 강의 들으시면서 반복하시면 되죠. 반복하시면서 올해는 같이 성장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노란톡방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요. 네모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들어오시면 돼요. 링크 타고 그다음 745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높이 뛸 종목, 멀리 갈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보죠. 자, 급등할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좀 들고 오셨을까요? 제가 약간 오늘 좀 자신이 있어요. 사실은 방송할 때 자신 없을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네. 오늘 자신이 좀 있습니다. 내일 MPC라는 선수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종목 볼 때 차트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재료를 먼저 보고 차트를 보고요. 시장의 흐름을 보는데, 물론 내일 안 갈 수도 있지만 이번 주에는 MPC라는 종목, 특히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 리사이클링 관련주들 흐름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중에 이미 올라버린 성일 하이텍 선수보다는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이제 든 MPC라는 선수가 여러분 공략하기가 훨씬 편하고요. 노란 톡방에서 종목 안내해드리기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라버린 성일 하이텍 선수는 이미 고점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폭을 여러분이 견딜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 성일 하이텍, 세비캠이 있지만 저는 MPC라는 선수를 여러분과 함께 내일 또는 오늘부터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MPC 선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 제가 왜 조금 더 확신이 생겼냐면 2차 전지 센터들이 엄청 강한 걸 보고 2차 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차가 2차 전지 관련 전기차다를 보면 내 차를 10년, 20년 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엔진인 2차 전지, 2차 전지가 수명이, 전기차 배터리 잔존 수명이 7년에서 8년에서 1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차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 현재 기술력으로는. 그런데 그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되면 그거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왜냐하면 이 전기차의 대부분의 가격의 많은 부분은 배터리가 차지하고요. 2차전지 차지하는데, 거기 안에 보면 리튬도 있고요. 코발트, 니켈, 핵심 광물이 축적되어 있는 게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회사가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 BM이 급등을 한 다음엔 그 다음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 섹터가 한번 올라가면 5%, 10%는 보지 않고요. 에코프로 BM처럼 또는 그 다른 종목처럼 뭐 30%, 50%도 올라갈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 섹터의 중심에 MPC가 설지, 세비캠이 설지, 성일 하이텍이 설지는 저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리로 볼 때는 MPC라는 선수를 여러분께 오늘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KB자산운용에서 2차 전지 관심 섹터가 리사이클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이미 보고서가 나왔고요. 게다가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에는 우리가 가장 핵심되는 광물,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이 을 추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폐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그 회사가 만약에 MPC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면 MPC 내일부터 2차 전지 섹터가 주춤한 그 상황이 된다면 급등 또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지난달 27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내 기업인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을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의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밀어주고 있고, 밀어준다는 게 말로만 밀어주는 게 아니라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업들 세제,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더 영업이익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익감은 엄청 커지는 거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MPC 보고 있는데 MPC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MPC 같은 경우는 차트를 지금 크게 짧게 보니까 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트를 길게 보면 보십시오. 13,000원 했던 게 최근 6개월, 7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빠져서 지금 7,700원까지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쳐드리면 거래대금을 터지고 엊그저께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한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를 봤더니 분봉상 흐름을 봤더니 막판에 이렇게 물론 노란 톡방에서 수급도 있었고 누군가는 이제 2차 전지 다음 섹터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양봉이 들어와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음봉이 마감됐지만 아래꼬리에 달린 MPC 내일 한번 노란 톡방에서 같이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MPC가 여기서 아래꼬리 지금 음봉 아래꼬리이기 때문에 교수형이라고 하죠. 교수형 캔들이지만 양봉으로 끝나면 망치형 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아래에서 올려왔고요. 최근 수급도 들어와 있고 바닥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MPC 내일 바로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MPC 공략을 어떻게 할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같이 한번 흐름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노란톡방에서 비법 강의 HTS도 공유해 드릴 거고 MPC의 흐름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 흐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총이 20조 엄청 큰 금액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최근 작년 포함해서 최근에 200% 그러니까 2배가 넘게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PC 이제 MPC 같은 경우는 시총이 2,800억, 3,000억이 지금 안 되거든요. 물론 MPC가 수혜를 받을지, 세비케이 받을지, 이미 올라버린 성일 하이텍이 받을지는 아직은 모르긴 합니다. 하지만 여하튼간에 1등주가 되면 가장 좋지만 2등, 3등주가 되더라도 MPC의 흐름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만약 2차 전지 수급이 잠깐 멈춰준다면 그 수급의 흐름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인 MPC로 훈풍이 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높게 뛰는 선수는 MPC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MPC를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요. 정말 내일은 이거 꼭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타점 잘 잡아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맞아요. 좀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저는 MPC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종가인 7,770원 자리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내일 하락하면 하락한 자리에 다시 타점이 나올 텐데 오늘 종가에 사셨다면 7,770원 자리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저는 이 종목은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8,500원. 전고점을 돌파한 자리 8,500원 자리 정도 목표가를 보고요. 저는 사실 손절할 종목을 들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지수가 좋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좀 줄이고 중장기 스윙을 갖고 가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시장은 악재를 맞을 수 있으니까 손절가는 7,000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7,000원까지는 안 내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MPC 여러분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자신 없어요. 수익을 못 낼 자신 없어요. 일타 강사 이용준 해설위원님이 급등할 종목으로 MPC 얘기해 주셨고요. 7,770원 매수가고요. 목표가 8,500원, 손절 라인 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우리 의영님께서 배용준 닮으셨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 해설위원님 내일도 우리 배용준처럼 나와주실 거죠? 배용준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그러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배용준 너무 좋아하고요. 저 어릴 네. 때부터 배용준 닮고 싶어서 뿔테 안경만 쓰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노란톡방에 오시면 저는 MPC 내일 공략할 텐데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제가 1, 2% 수익 나는 때도 있고 10% 수익 나는 때도 있는데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1, 2% 수익은 수익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회원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상과 상상을 찾아서 100%, 한 달에 1,000% 나는 회사가 있다. 그걸 찾아가신 분 계신데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데 가면 다 크게 깡통 날 수 있다를 보고 있습니다. 1% 수익도 수익이니까 챙기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노란톡방에서 흐름이 더 받으면 하루에 18%, 25% 수익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배용준 닮은 이용준이 안내해드리는 노란톡방에서 내일부터 저랑 함께 비법 강의부터 해가지고요. 같이 한번 발 맞춰서 시장 좋을 때는 웃으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꾸준히 갈 수 있다 생각하고 하루에 1% 수익도 챙겨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일 노란톡방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용준사마 글을 외쳐보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 선물이 있습니다. 공부하시라고 영상들 투척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내일 꼭 영상 보시면서 투자 판단도 여러분들 해보시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네모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7455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는 분은 많은데 인사는 안 해주셔서 인사도 많이 해주세요. 샵 3772 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또 우리 해설위원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자 올림픽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께서 대장주 단기 매매법, 특히나 또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수급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또 온라인 또 강의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좀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혹은 지금 QR코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여기 스캔해서 입장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 되겠습니다. 대장주 단기 매매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또 내일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투자올림픽이었습니다.